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인 화면 설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계 파트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단계에서 정의된 구현 지침과 UI UX 엔지니어가 제시한 UI 표준과 지침에 따라서 화면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NCS 능력 단위 요소는 UI 요구사항과 UI 설계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UI 요구사항 섹션에서는 UI 표준에 대한 내용과 UI 지침, 그리고 스토리보드, 그리고 UI 프로토타이핑 제작과 검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UI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UI 활용면에서 흐름의 이해를 본다면 UI 각각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목적과 용도, 그리고 개발 배경, 서로 다른 부서나 또는 조직 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 UI 상세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연계 작업 등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UI의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본다면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인 제어 분야, 그리고 콘텐츠의 상세적 표현과 전체적 구성에 관한 분야,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I 설계 원칙은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등이 있는데요. 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유효성은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 줘야 됩니다. 학습성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익힐 수 있어야 되고요. 유연성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UI가 발달하는 그런 어떤 발전 단계를 나열해 본다면 1990년대 초창기 때부터죠. 사용자와 컴퓨터의 단순한 상호작용에 국한된 그런 연구 분야였다면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방법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작업 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기능 표현 위주에서부터 단순한 기능 전달이 아닌 정보의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뜻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UI 스타일 가이드를 살펴보죠. UI 표준에 맞춰서 기본 화면 구조, 액션 인터페이스, 그리고 화면 배치, 일반 UI 내비게이션 표준 방식과 화면 구성 요소, 업무별 화면 샘플, 메시지 창, 그리고 버튼 목록 배치, 데이터 포맷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동 환경 정의를 본다면 컴퓨터 운영 체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확인하고 모니터의 해상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세트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프레임 세트는 업무 처리가 주 목적으로서 속도 및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영역별 탑, 레프트, 라이트, 콘텐츠 영역, 그리고 맨 아래쪽에 푸터 등등의 프레임을 구분해 놓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케이스 1의 프레임 구분을 본다면 이것과 케이스 2로는 원 프레임으로 전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의 프레임 구분 상태에서 본다면 컨텐츠 구성은 프레임별로 컨텐츠를 구성하게 되고 각 프레임의 페이지에서 그 메뉴,
배너 구성 등 일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각 프레임별 이미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별로 별도의 스크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프레임별로 별도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속도는 브라우저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변경되는 프레임만 따로따로 새로 로딩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크롤이 이렇게 따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원 프레임 방식은 전체 페이지에서 각 에어리어별로 컨텐츠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메뉴, 배너 구성, 컨텐츠 변경 등등 관리가 편리하게 되겠는데, 전체 페이지에 적용하는 이미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전체에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페이지 전체가 새로 로딩 되게 되는데, 이전에 봤던 컨텐츠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더라도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전체 스크롤이 적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페이지별로 구성 콘텐츠의 구성이 동일한 그런 패턴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특화된 배너 적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주 목적으로 페이지 전체에 이미지 적용하는 경우도 드문 경우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페이지별로 따로따로 컨텐츠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뉴 변경 시 페이지 로딩이 빨라야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먼저 화면의 구조를 말하는데, 기본 배치를 말합니다. 탑, 그리고 레프트, 컨텐츠, 그리고 푸터, 에어리어, 이렇게 네 단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고요. 상단 메뉴 구성하는 형태를 본다면 이렇게 기본형이 등장하게 되겠죠. 로고 에어리어는 이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합니다. 이게 좌측 상단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하단을 위해서 향해서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올라와서 우측 상단에서부터 좌측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X자 코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사람의 눈길이 가장 잘 가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좌측 상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로고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부터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당연히 컨텐츠 위주로 나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메뉴나 이런 것들은 왼쪽에 배치가 되겠고, 그리고 맨 좌측 하단은 눈길이 제일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광고 효과가 별로 없고, 중요한 것들의 배치가 여기는 배제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에어리어, 그 다음에 로그인 유저에 관련된 정보 위쪽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퀵 메뉴가 등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이 퀵 메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뉴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상단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기본형이라든지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띄어서 이렇게 오픈 클로즈 메뉴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명 등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좌측 메뉴 레프트 에어리어의 정의를 본다면 이쪽에 이렇게 메뉴가 등장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탑 에어리어에서 메뉴가 등장하는데, 그거 말고 이쪽에 서브 메뉴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배너 등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두 번째 안에서는 레프트 에어리어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레프트 에어리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콘텐츠 에어리어가 여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 메뉴가 있는데 푸터 에어리어는 대개가 이거는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회사의 CI,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카피라이트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른 그 페이지의 위드 사이즈를 본다면 위드 사이즈가 유동적인 경우와 고정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와 그 와이드 컴퓨터에서는 그 브라우저 가로 사이즈를 넓게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프로그램일 경우 화면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겠고, 이제 브라우저 사이즈를 줄일 경우 스크롤이 생기며 텍스트가 고정되어 보이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위드 사이즈가 고정된 그런 그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제 텍스트 줄이 깨져 보이는 경우와 높은 해상도일 경우 화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구분도 있습니다. 먼저 폭 크기가 유동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변동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줄이 이렇게 깨져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고정됐을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을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게 너무 넓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오피스넷이라든지 토목, EPMS나 건축 영업정보 시스템 이런 것이 이제 그 유동적 표현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 표현 방식에서 프로큐넷, 그 다음에 UBMS, 톰스 이런 것들은 이제 UI 가이드 제정 이전에 구축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표현 방식으로 그 메뉴 내비게이션 정의 방법이 있는데, 메뉴 내비게이션은 다음에 표시하는 네 가지 응용 타입의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 구조에 따라서 적당한 타입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첫 번째 기본 내비게이션의 경우 탑 1 여기가 이제 하나의 딥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1, 2 딥스 단계로 더 깊이 있게 그 메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이 메인 메뉴 구조가 2 딥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이것은 이제 네 번째 타입으로서 메뉴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 메뉴를 많이 두어서 거기에서 레프트 메뉴가 2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 뷰에 대한 그런 정의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모듈의 분리를 위해서 응집력은 최대화하고 결합도는 최소화해야 되며, 모듈 뷰 타입은 구현 단위 모듈 요소이고 각 모듈은 기능적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분할 스타일, 사용 스타일, 일반화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의 네 가지 스타일을 포함해서 모듈 뷰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분할 타입을 본다면 분할 타입 모듈 뷰 타입을 봤을 때 아키텍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후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기능을 아키텍처의 특정 위치에 할당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 속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듈을 작게 세분화해서 쪼개는 기준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일정한 품질 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숨김 기능의 원리를 이용해서 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한 부분을 별도의 특정 모듈로 캡슐화함으로써 변경된 기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일정 부분에서만 영향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원한다면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모듈을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이 필요한 모듈에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전략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분할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타입을 본다면 이렇게 사용 모듈 뷰 타입은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된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용 관계는 두 개의 모듈 사이의 관계에서 특정 모듈이 정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모듈이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타입은 이렇죠. 일반화 모듈 뷰 타입은 모듈이 일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가변성과 공통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가지는 부모 모듈의 그 가변성을 이루는 자식 모듈로 일반화한 것을 말하죠. 이렇게 자식 모듈과 부모 모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모 모듈이 갖는 특성은 공통성을 포함하고 자식 모듈을 일반화시킨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부모 모듈이 갖는 특성은 이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상속을 위해서 전체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의 여러 낱개의 자식들에게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 같은 속성을 주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일반화 관계를 사용해서 아키텍처의 확장 가능성과 진화 가능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식 모듈의 추가나 변경 또는 삭제를 통하여 아키텍처의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고, 부모 모듈이 변경되면 모든 자식 모듈이 다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가 바뀌는 그런 레이어 타입도 있는데, 이것은 개발팀에게 작업 할당의 기준을 제시하고, 레이어는 또한 분석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으며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영역을 결정하고 변경된 사항을 개발팀에게 넘겨서 설계에 반영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정의에 대해서 본다면,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개념 모델을 논리적 모델, 논리적 모델의 종류에는 프로세스 모델, UI 설계, 논리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정의와 인터페이스 설계 측면 등등으로 상세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 모델링 정의 내용을 본다면, 신규 시스템으로 적용할 해당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정확한 영역 등의 파악을 위해서 업무 기능 모델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 정의도 있는데요. 적용할 해당 업무 영역에 필요한 데이터 엔티티를 식별하고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엔티티 및 엔티티 간의 관계를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에 대한 정의도 보겠는데요. UI를 구성하는 방법 중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적용의 첫 번째 예로 타입 A 적용 예시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드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기존에 조회된 데이터에 새로 조회된 데이터가 추가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드 적용 두 번째 예제인데요. 타입 B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상 데이터 건수가 적은 화면에는 이렇게 타입 B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더라도 관리 업무나 해당 화면의 사용 빈도수가 적은 화면의 경우 되겠고요.
데이터의 총 건수가 중요한 그런 화면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타입은 총 건수 처리에 대한 시스템 부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되지 않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기능 버튼이 들어가겠죠. 조회나 저장과 같이 화면마다 공통으로 사용되면서 화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대개가 이제 그런 것들은 화면 상단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좌측에 아이콘 이미지가, 우측에 또 버튼명 이렇게 나타나도록 배치가 되고요. 검색 버튼도 있죠. 검색 영역 안에 위치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색과 스타일이 애플리케이션별로 자유롭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관련된 버튼이 있는데 그리드의 데이터 처리를 도와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거 말고도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을 수 있죠. 업무 관련 버튼, 그리드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들을 그렇게 그냥 기타 버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말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화면의 특정 영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UI 패턴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본다면 CRUD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화면 플로우를 포함하여 오퍼레이션 방식에 대한 표준 절차를 표시하게 됩니다. UI 패턴 모델을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로 개발하고 유스 케이스를 이용해서 패턴별 표준 개발 방법 이렇게 총 7가지 영역을 정의하게 됩니다. 먼저 업무 화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의를 본다면 어느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제안 단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자는 결정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개발 시에 필요한 공통 요소 식별, 디렉터리 구성, 개발 환경 구축 등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출력되는 UI는 X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리치 클라이언트 도구와 일반 JSP, HTML 기반의 신 클라이언트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리치 클라이언트와 틴 클라이언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그 내용 자체가 브라우저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과 서버 통신, UI 컨트롤 등등에서도 차이가 나게 설명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컨트롤 정의도 있는데요. 프레임워크를 한다면 해당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면 기준을 정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고, 별도의 클라이언트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서버 컨트롤러와의 연동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서버 컨트롤러를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메시지 및 예외 처리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과 에러,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변환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그 관계되는 걸 이제 뒤에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형태 변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웹 컨트롤러 쪽의 내용과 이쪽에 서비스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은데 이쪽에 우리가 이제 타입 1에서 2하고의 그 차이점이 때문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도메인 오브젝트 구분하는 방법과 이것을 이제 맵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등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타입 1에서는 별도의 명백한 자바 빈을 DTO로 구현해서 리퀘스트 객체 내에 있는 해당 데이터를 plain VO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타입 2에서는 별도의 구현 없이 자바 맵 기반의 공통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포탈 연계 정의에 대해서는 SSO 클라이언트 간 연계 방안을 URL 연계 시와 포틀렛 연계 시를 고려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 클라이언트와 신 클라이언트의 외부 컴포넌트를 연계해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UI 표준 수립을 위해서 표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조직 구성이 있겠는데 그 조직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UI 팀과 표준 개발 팀을 주축으로 한 추진 조직 구성을 확정하게 됩니다. 표준 수립을 위한 조직 구성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맨 위쪽에 기획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있고요. IT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게 되겠죠. 스티어링 커뮤니티 아래쪽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룹이 있겠고 거기에 이제 연계 조직으로 IT 기획이라든지 정보 기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PMO 그룹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UI 팀, 그 다음에 개발 팀, 그 다음에 TFT 팀 등등이 배치되겠죠. UI 가이드 작업이나 사이트 제작을 하게 되겠고 개발팀에서는 개발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F팀에서는 요구사항 도출이나 UI에 대한 검토와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안 수립 상태를 본다면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정식 보고 및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이슈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정식 보고도 여러 단계로 있을 수 있고 정기적인 회의도 있죠. 주간 또는 월간. 그 다음에 비정기 검토는 늘 수시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I 표준을 위한 환경 분석을 본다면 사용자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UI와 현재 UI 트렌드를 숙지해야 되고요. 현재 UI의 단점을 상세하게 나열한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 기능을 위주로 기술 영역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설계 분석 쪽을 살펴본다면 기능 조작성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작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스크롤 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이나 업무 처리 시 동선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류 방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요. 사용자가 조작을 할 때 오류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지,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는 페이지 이동이 있는 건지, 기능 버튼은 사용자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 기능 버튼명이 사용자 조작과 일치하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조작으로 업무 처리 가능한 형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작업 흐름에 가장 적합한 레이아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 특성에 맞는 UI를 확인하고
조작 단계를 최소화하고 동선은 단순한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UI의 정보 전달력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중요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전달 가능한지, 그러면 정보 제공 방식이 일관적이며 사용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지, 상호 연관성이 높은 정보가 쉽게 인지 가능한지, 오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접근이 쉬운지, 사용자 정보 제공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UI 지침 이후의 그 파트는 다음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